Chapter 6의 Transfer Function 보겠습니다. 자, Equivalent Descriptions of Digital Filter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필터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IO equation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임펄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트랜스퍼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필터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디지털 필터를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필터 디자인 스펙이 보통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플랜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 디자인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는 그런 기법으로 많이 접근을 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 나면은 어차피 이 임펄스 리스폰스하고는 그 Z 트랜스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임 도메인으로 넘어오는 거죠. 저 타임 도메인하고 이 Z 도메인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필터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필터 디자인 스펙이 주로 무엇을 이용해서 나타내냐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느냐, 이것이 바로 필터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트랜스퍼 펑션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 example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transfer function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에서부터 바로 inverse Z transform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이제 partial fraction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Z transform을, 그러니까 transfer function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러한 impulse response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은 커절하게 바꾼다라는 그거를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거는 커절 시퀀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엔티 커절 시퀀스로 바꿀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항상 커절 시퀀스로 우리가 바꾼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왜냐면은 시스템을 뭐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커절로만, 이게 특히나 n이 지금 타임이라고 봤을 때는 커절로 구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트랜스퍼 펑션이 주어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가지고 요거를 다시 이제 뭐 h of z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넘겨서 요거를 타임 도메인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이러한 수식을 뭐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impulse response하고, 그러니까 impulse하고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equation, 그러니까 이건 difference equation인데 impulse response가 만족해야 되는 difference equation을 또 구해낼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자주 구하지는 않죠, 우리가. 자주 구하지는 않고, 우리가 자주 구하는 거는 이 인풋의 Z 트랜스폼에다가 트랜스퍼 펑션을 곱하면은 이제 아웃풋에 Z 트랜스폼이 나오니까 그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요것을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넘겨서 우리가 시스템에 뭐예요? IO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죠. 시스템에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Z 트랜스폼만 구하면은 임펄스 리스폰스를 비롯해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만족해야 되는 디퍼런스 이퀘이션, 이것과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이 만족해야 되는 디퍼런스 이퀘이션, 이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O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구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풋 쪽은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기 OXN은 여기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XN-1, 그래서 이거 하나 딜레이 한 다음에 2 곱하는 거는 여기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걸 더하고, 그 다음에 YN이라는 거는 0.8 곱하기 이제 하나 딜레이 한 거.
주의를 하실 게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거 있죠. 예, 여기 노드에서 지금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갈라질 때 이 갈라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무슨 전류처럼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뭐 5A면 3A, 2A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는 주의하실 거는 쪼개지는 게 아니고 같은 거로 갑니다. 카피돼서.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지금 YN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YN인데 그럼 YN이 아래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인풋 쪽에서 봤을 때 이게 XN인데 네, XN이 오른쪽으로도 가고 네, 아래쪽으로도 가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갈라지는 거는 이제 똑같은 게 카피돼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모이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다 합쳐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모일 때는 썸이고, 그렇죠? 예. 모이는 건 썸이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카피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블록 다이어그램은 없어요. 여기서는 예. 그런 건 쓰지 않는데 어쨌든 그게 뭐 나갈 때 아웃고잉일 때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이 있으면 우리가 폴하고 제로 위치도 알 수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그림을 뭐라 그러냐면 폴 제로 플롯이라고 합니다. 폴 제로 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서 지금 폴의 위치가 0.8, 그 다음에 제로의 위치는 마이너스 0.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폴 제로 플롯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frequency response는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Z에다가 e to the j 오메가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이게 바로 frequency respon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노테이션이 H에 e to the j 오메가 이렇게 쓰는 책이 있죠. 오펜하임 책이 그렇게 쓰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그냥 오메가라고 씁니다. 오펜하임처럼 이렇게 쓰면은 이게 그 frequency response가 2파이의 그 주기함수라는 게 이제 바로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오메가가 2파이 증가할 때마다 값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 frequency response가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에서 frequency response가 주기적이라는 게 바로 보이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사실 그게 바로 보이진 않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걸 magnitude response만 그려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는 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지금 0.8 부근에 갔을 때, 즉 이게 리얼 넘버일 때는 어때요? 이게 폴이 있으니까 값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근데 쭉 가가지고 여기 가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진출하면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0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어떤 그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그런 행동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0에서 즉 DC에서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본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프리퀀시에서는 어떤 값을 가지는지. 왜냐면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주기적이니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프리퀀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프리퀀시가 파인데 그때 값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오메가 대신에 파이를 집어넣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것의 레이쇼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뭐 마이너스 26.4dB.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6.4dB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워 면에서 봤을 때 그 20dB면은 100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dB면은 1000배고, 근데 이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기는 한데 로우 프리퀀시,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파트를 파워를 어느 정도 지금 줄이는 거냐면은 26dB 줄이니까 100배 더 이상 줄이긴 하는데 뭐 1000배만큼 줄이진 않았다. 뭐 이런 거를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그 realize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으로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이렉트 폼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어떤 이 따로따로 처리해 주는, 그러니까 파랄렐 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병렬 형태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이 시그마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합쳐주는 거, 이 형태는. 그래서 어떤 h of z라는 그 트랜스퍼 펑션이 나오면 이걸 뭐 h1z, 뭐 h2z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만 있다면 네 개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게 h1, h2, h3, h4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신호를 이렇게 뽑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다 합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병렬적으로 구현을 했다. 지금 보면 h1, h2, h3, h4가 마치 병렬 연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parallel form realiz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h1은 지금 마이너스 2.5 곱하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h2는 여기 좀 복잡한데 7.5 배를 한 다음에 그 스칼라 배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걸 구한 거죠. 그쵸? 그래서 구해서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쳐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H2에서 온 거고요. 위쪽에서 온 게 H1에서 온 거고, 이게 H2에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가 되는 게 realize 방법이 direct form이 있었고요. 일단 그러니까 difference equation이 있을 때 그걸 구현하는 방법이 direct form realization이 있었고, 그 다음에 parallel form, 그죠? 병렬 형태로 하는 realization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소개하는 게 canonical 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canonical form realization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direct form realization을 일단 하고 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direct form realization을 이렇게 만들어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왼쪽 사이드는 인풋 쪽을 담당을 하고 오른쪽은 이제 그 아웃풋 쪽의 피드백 파트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왼쪽 오른쪽을 바꿔요. 왜냐면은 요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랑 그냥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 곱하기라는 건 순서 바꿔도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h of z가 예를 들어서 h1z 곱하기 h2z면은 이거는 어차피 h2z 곱하기 h1z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리얼하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concatenated 되어 있는 이런 직렬로 연결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두 개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요 파트를 뒤로 밀어버리고, 그죠? 여기 뒤에 있던 파트를 앞으로 당겨버리면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canonical form realization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canonical realization form이 direct form realization보다는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direct form realization은 이 메모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 인풋 시그널 쪽의 메모리랑 아웃풋 시그널 그 피드백 처리하는 메모리가 따로따로 노는데, 이 canonical form realization 보면은 메모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 비트 메모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canonical realization 폼이 좀 더 심플한 구현이 된다. 근데 이거는 수식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수식이 잘 머리에 떠오르진 않습니다. 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 direct form realization에서 이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1번 파트랑 2번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순서 바꾼 거다. 그래서 2번 파트를 먼저 한 다음에 1번 파트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transposition theorem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transposition rule이라는 게 transposition rule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구현된 거에서, 그러니까 어떤 realization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realization에서 우리가 adder를 node로 바꾸고, 그 다음에 node를 adder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플로우의 방향을 전부 다 바꾸고, 화살표 있으면 왼쪽으로 가 있는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고, 아웃풋을 인풋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그것도 원래 오리지널한 그 트랜스퍼 펑션과 같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봅니다. 지금 canonical form realization이 있는데 여기 지금 플러스가 있었잖아요. 이 플러스를 이렇게 점으로 바꾼 거예요. 점으로 바꾼 거고, 여기 지금
애더가 있죠. 그렇죠? 예, 애더가 있는데 이것도 점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풋 아웃풋 사이드를 바꿨으니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지금 요로 간 거고요. 예, 얘가 요로 간 거고 얘가 일로 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던 노드는 지금 여기 애더로 갔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메모리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건 메모리랑 상관없어요. 왜냐면 메모리는 메모리로 가니까. 예. 어쨌든 이 트랜스포지션 룰이라는 것 또는 뭐 트랜스포지션 티어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다른 형태의 리얼라이제이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example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그 impulse response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transfer function을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impulse response가 finite 하죠. 그러니까 length가 1, 2, 3, 4 그렇죠? 예. 그러니까 4개의 탭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FIR 필터고요. 예. 서드 오더라고 한 거는 지금 메모리는 3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1은 다이렉트하게 그냥 연결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메모리는 3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빗 메모리 해가지고 6 곱하고 2빗 메모리에서 그렇죠? 여기 bit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어떤 샘플 전체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bit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value가 뭐 그 바이너리 비트는 아니니까 어찌 됐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터에 그 IO 이퀘이션,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좀 더 자연스러운 거는 h of n이 지금 델타 n 그렇죠? 예. 플러스 뭐 6에 델타 뭐 n-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11 델타에 n-2 플러스 6에 델타에 n-3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양변을 자 요거를 z 트랜스폼을 구해 버리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요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뭐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frequency response를 구하려면은 z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e to the j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frequency response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게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죠. 그렇죠? FIR 필터니까 0밖에 없는데 폴이 없고, 그래서 0 위치가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더라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e to the j 오메가 해가지고 오메가가 0일 때는 이 0하고 머니까 굉장히 값이 크지만 아예 파이일 때는 아예 0으로 가버리죠. 그쵸?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1에 지금 정확하게 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어떤 로우 패스 필터의 그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이런 건데 보시다시피 그 다이렉트 폼으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풋들을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기 딜레이 시키고 딜레이 하나마다 이제 z 인버스라고 우리가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딜레이 시켜서 여기서 이제 합쳐지는 거는 요 시그널은 뭐 x의 n이게 되겠고 여기서 합쳐지는 건 x의 n-1의 6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디플립플랍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플립플랍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잘못된 얘기군요. 그 플립플랍은 어쨌든 바이너리에서 얘기인데 여기선 지금 뭐 x라는 밸류가 바이너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원 샘플만큼의 딜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FIR 필터 얘기인데요. 왜냐면 피드백이 없죠. 그렇죠? 아웃풋이 그냥 이렇게 딸랑 하나 자기만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건 FIR 필터가 되겠고요. 보시면 뭐 yn-1, yn- 이런 텀이 없고 지금 주어진 거는 그 인풋과 아웃풋의 디퍼런스 이퀘이션만 주어진 상태에서 이때 트랜스퍼 펑션 h of z하고 임펄스 리스폰스 h of n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양변에 z 트랜스폼을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x 모으고 y 모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풋의 z 트랜스폼의 분의 y 그 아웃풋 y의 z 트랜스폼 하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네,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을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트랜스퍼 펑션에서 z 대신에 e to the j 오메가 요거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트랜스퍼 펑션을 구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이걸 0을 때려 버리면 c의 4승은 1 그게 이제 0의 위치가 되니까 폴 0 플러스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0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magnitude response를 한번 그려봤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만 돌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어차피 이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어차피 왜냐면 리얼이니까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우리가 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리얼한 어떤 그러니까 여기 리얼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h of z는 항상 이제 그 conjugate symmetry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어차피 이걸 마이너스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오메가까지를 봐봐야 어떻게 생겼겠어요?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이렇게 그 시메트릭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그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매그니튜드는 우함수고 페이즈는 기함수니까 어차피 그 파트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도 0가 있고 여기도 0가 있고 여기도 0가 있죠. 보면은 여기도 0 있고 여기도 0 있고 여기도 0 있다. 그래서 어떤 너치 필터라고 하나요? 그래서 어떤 특정 파트의 주파수는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그러한 필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구현을 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된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구현은 그 다이렉트 폼으로 구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 쪽은 지금 뭐 피드백 거는 게 없고 인풋 쪽을 먼저 처리를 했죠. 그래서 다이렉트 폼으로 이렇게 realize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예제는 이전 예제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difference equation,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difference equation이 주어졌을 때 폴 제로 플롯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impulse response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transfer function도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양변을 z transform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y의 n-2 이렇게 그 딜레이 된 게 있잖아요. 이 딜레이 된 게 있으니까 당연히 IIR 필터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풋 쪽에 피드백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x 요거는 xz분의 yz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식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요? 인버스 Z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버스 Z 트랜스폼을 하는 방법으로는 파셜 프랙션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분수로 바꾼 다음에 A1, A2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코절한 시퀀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코절한 시퀀스로 구해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트랜스퍼 펑션으로부터 이렇게 폴 0 플러스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폴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폴은 보통 이제 x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x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x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0.5하고 0.5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때요? 이쪽하고 제로에서 하고 파이에서 이 폴이 가깝죠. 그 얘기니까 당연히 이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밴드 스탑 필터까지는 아닌데 어떤 중간 미들 레인지를 좀 깎아먹는 그렇죠? 중간에 그 프리퀀시 레인지를 좀 깎아먹는 필터다 이런 거를 우리가 폴 0 플롯만 보더라도 이 필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이 되는가라는 거는
지금 여기다가 z 대신에 이제 e to the j 오메가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메가에다가 또 0하고 파이를 집어넣어 보면 이런 값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분의 4에게 이퀄하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DC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에서 게인이 같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폼으로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 한 거를 보여줍니다. 자, 비슷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트랜스퍼 펑션하고 그 다음에 폴 제로 플롯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라 라는 건데요. 먼저 이걸 딱 보면 일단 IIR 필터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Y에 n-e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웃풋에다가 딜레이 관계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들어가면은 임펄스 리스폰스가 인피니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양변을 z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h of z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지금 x of z분의 y of z 이렇게 구한 거죠. 위식에서 x를 한쪽에다 몰아놓고 y of z를 한쪽에다 몰아놓은 다음에 나누기 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타임 도메인으로 넘기려면은 파셜 프랙션 한 다음에 구해서 이게 지금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시스템에.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고 아시다시피 이건 지금 트랜스퍼 펑션이죠. 시스템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폴지로 플롯이 되겠고요. 폴지로 여기서는 폴지로 패턴이라고 써놨는데 다 좋습니다. 폴지로 패턴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폴지로 패턴은 지금 어디서 구한 거냐면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 나면 폴지로 패턴이 구해지는 거죠. 여기 지금 폴밖에 없죠. 그래서 폴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z를 e to the j 오메가로 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메가를 바꿔감에 따라서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여기 있다가 오메가가 파일 때는 일로 가죠. 그렇죠? 보면은 이 폴이 이 제로하고 파일 때 제일 가까워요. 폴이 가깝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값이 블로우업 한다라는 거죠. 폭발한다는 얘기니까 보시다시피 0하고 파이에서 굉장히 개인이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기까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크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여기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 커절하다고 가정하고 구한 거죠. 왜냐면 엔티 커절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커절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한번 체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다이렉트 폼으로 리얼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사이너소이드 리스폰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스템의 리스폰스라고 할 때 이건 다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얘기죠. 근데 시스템의 시스템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 델타라는 걸 가해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델타가 이게 유닛 샘플 리스폰스라서 사실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디렉의 델타 펑션인데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값이 무한대인데다가 그것의 폭이 이렇게 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0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렉의 델타 펑션이라는 거는 만들 수도 없고 그냥 비슷하게 만드는 거지 그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도 모르는 어떤 리니어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그것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궁금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임펄스를 가할 수는 없잖아요. 임펄스를 가하면 이제 시스템이 탈 수가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값이 최대 1밖에 안 되니까. 어찌됐건 꼭 델타 펑션을 가했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할 때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측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요거를 가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퀀스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웃풋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물론 그것이 된다라는 거는 뭐 이 컨보루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 그러니까 exponential j 오메가 0 n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LTI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이겐 펑션이 되고 아이겐 펑션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TI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이 exponential complex exponential 펑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겐 밸류 곱한 형태로 아웃풋이 나옵니다. 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라는 벡터를 가하면 이게 이제 ax가 나오는데 이게 ax가 우리가 람다 x가 될 때 우리가 이때의 x를 뭐라 그래요? 이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요거를 x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하죠.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이 람다를 뭐라 그래요? 이 행렬 a의 아이겐 밸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거를 생각해 보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벡터라고 안 하고 뭐 펑션이라고 하니까요. n에 관한. 그래서 얘가 h의 오메가 제로가 아이겐 밸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자, 어찌 됐건 그런데 우리가 컴플렉스 시그널을 만들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코사인을 가해도 되겠죠. 사인을 가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나 사인을 가해서 페이즈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매그니튜드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니어 시스템, LTI 시스템을 가져온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측정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그것을 시스템의 인풋으로 가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는 당연히 사인파를 가하면 아웃풋으로는 사인파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인파는 LTI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파를 가했는데 사인파 안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면 그건 뭐예요? 그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LTI 시스템이면 무조건 사인파를 가하면 사인파가 출력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것의 위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음에 진폭이 얼마나 변했는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직접 측정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으로 코사인 파를 가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어떤 뭔가를 측정을 하면 이게 뭐 아웃풋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때 진폭이 얼마나 커졌고 그 다음에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더해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가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리니어 시스템을 우리가 LTI 시스템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transient response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더블 사이디드 사인 웨이브가 뭐고 코사인이네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놓고서 어쨌든 더블 사이디드 코사인 그 다음에 원 사이디드 코사인 뭐 그게 이제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을 곱한 거를 우리가 원 사이디드 코사인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y of z 그러니까 response의 z 트랜스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 보면은 폴이 하나만 exponential j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의 지금 위치가 exponential j 제로의 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p1, p2 해가지고 이제 pm까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 pi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폴이 이쪽 폴은 전부 다 그 유닛 서클 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안쪽에 이렇게 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폴이 있는 상황이고 안쪽에 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폴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메가 제로라는 데에 그렇죠? 오메가 제로라는 데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제로로 시작해서 여기가 파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앵글로 봤을 때는 물론 그냥 여기 1-1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메가로 봤을 때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인데
그 여기에만 지금 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빼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은 전부 다 죽어버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PI가 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다 죽어버리고 steady state output 요거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아웃풋의 Z 트랜스폼이 이런 식으로 써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fade out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transient response라고 하죠. 그러니까 transient라는 게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처음에 약간 흔들리거나 뭐 좋지 않은 리스폰스가 나오거나 그런 거예요.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steady state response로 이렇게 수렴을 해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바라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모터가 있는 뭐 그게 선풍기든 에어컨이든 뭐 먼지가 끼고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처음에 딱 켰을 때 뭔가 좀 뭐 흔들림이 이상하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끗해지면서 그런 것의 이펙트가 없어지죠. 네. 없어지길 바라죠 우리가. 네. 그래서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한 이게 보통 이제 이 오메가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에서 가한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에서 가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펙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페이드 아웃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스테빌리티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펑션, 즉 트랜스퍼 펑션에서 폴의 위치가 다 유니서클 안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transient response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거든요. transient response가 계속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는 엉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full transient response를 구해봐라 라는 예제인데요. 그래서 필터가 이렇게 주어졌고 어떤 IR 필터죠. 네, 이게 주어졌을 때 인풋으로 어떤 오메가 제로 프리퀀시를 갖는 컴플렉스 사이너소이들이 가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H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인풋으로 e to the j 오메가 0n 이걸 가했을 때 이 아웃풋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ull transient response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걸 뭐 괜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스폰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n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h of z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트랜스퍼 펑션이 구해졌을 때 인풋이 이와 같을 때 e to the j 오메가 0n일 때 아웃풋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뭐가 이것의 z 트랜스폼 이것의 z 트랜스폼이 뭐가 돼요? 얘죠. 그죠? 요거 분의 1. 그렇죠? 그게 그 z 트랜스폼이니까 요거 곱하기 h of z니까 h of z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곱해 놨죠. 그러면 우리가 아웃풋의 z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아웃풋의 z 트랜스폼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인버스 z 트랜스폼 이미 지금 파셜 프랙션 해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full transient response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남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인풋 프리퀀시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어떤 steady state response로 수렴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steady state response로 수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full transient response는 중간에 transient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상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적인 어떤 response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임시적인 response가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 나중에는 steady state한 어떤 그 steady state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변하지 않는 그 state, steady한 그 state로 도달한 다음에 response가 이제 이건 거죠. 계속 이거죠.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인풋을 우리가 계속 가하는 한. 자, 그래서 우리가 transient response가 그 다 사라지고 어떤 steady state response로 수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결국은 그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게 스테이블 하는 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테빌리티 따지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필터 중에 여기 필터 폴 중에 어떤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그 유니서클 바깥에 유니서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깥에 이렇게
이렇게 폴이 있다. 여기 뭐 이렇게 폴이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그냥 완전히 시스템 디자인을 망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웃풋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인풋을 e to the j 오메가 0 n이 가했을 때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P1이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페이드 아웃, 나머지 P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보다 작다. P2, 뭐 P3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작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은 얘네들은 다 페이드 아웃 할 거 아니에요. n이 커지면은 그렇죠? 뭐 0.5에 100승 해보면 거의 값이 안 나올 테니까. 근데 얘는 오히려 더 커지죠. 그죠?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오히려 이 스테디 스테이트 그 리스폰스를 말아먹으면서 시스템이 불에 타거나 막 엉망진창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인피니티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시스템에 그 폴 제로 플러스를 그렸을 때 그 폴의 위치가 그 유니서클 안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재빨리 이제 수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로. 근데 재빨리 수렴하려면은 이 유니서클보다 좀 더 멀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1번하고 2번 중에 1번으로 하면은 훨씬 더 빨리 페이드 아웃 하는 거고 2번으로 하면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언스테이블한 거고 여기 딱 있다. 이 자리에 딱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하진 않는데 물론 이제 진동도 다이버지의 하나의 뭐 종류라고도 수학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수학적으로는 컨버지 아니면 무조건 다이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strictly stable하다, 지금 필터가 stable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 폴들이 시스템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의 그 모든 폴들이 전부 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그래서 그 폴의 위치가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transient response의 이 파트, 그렇죠? 이쪽 파트, 즉 요거는 이제 steady state response가 될 거고 transient response라고 하면 이것만을 얘기할 때도 있고 지금 full transient response라고 하면 전부 다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transient response 파트가 완전히 fade out 할 때 그 fade out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뭐예요? 이 녀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폴 중에 그러니까 유니서클 안에 지금 폴이 다 들어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이 유니서클에 가까운 녀석, 그 폴이 결국 얼마나 빨리 페이드 아웃 하는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폴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건 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빨리 페이드 아웃 하지 않죠. 리스폰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테이블하고 코절한 이 IR 필터에서 speed of response라는 게 있다. speed of response는 누구에 의해서 조정이 되냐면 이 유니서클에 가까운 폴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하고 코절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돼요? 그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의 폴이 전부 다 유니서클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폴이 만약에 유니서클에 굉장히 가깝다. 그러면은 슬로우 할 거다라는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에 굉장히 슬로우하게 리칭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DC response라는 말을 쓰는데 DC response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 transfer function에다가 z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걸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z 대신에 1을 집어넣는다라는 얘기가 z 대신에 1인데 예를 들어서 z를 우리가 2의 j 오메가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은 오메가에다가 0 집어넣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주어진 게 transfer function 밖에 없다면 z에다가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의 그러니까 그 필터의 DC response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DC response 또는 DC gain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인풋을 이렇게 가했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1에 n승을 가했을 때의 리스폰스, 그것을 우리가 AC gain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C gain이라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리스폰스는 전체 리스폰스는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이건데
에, 우리가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고 커저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건 다 사라지잖아요. 시간이 오래되면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이거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한 게 지금 이게 뭐냐면 2의 j 파이 n의 un 이걸 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 h 파이 이것을 우리가 h 파이를 뭐라고 하냐면 AC 게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H 파이라고 썼을 때 이 파이는 지금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좋지가 않은 게 좀 드러나네요. 그래서 H 파이는 지금 여기서 이거일 때 오메가에다가 파이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H of Z면은 뭘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Z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 of Z가 있을 때 Z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 값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시스템에 AC 게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C 게인이 있고 DC 게인이 있는 거죠. 자, 폴 제로 디자인 보겠습니다. 그래서 first order filter 그래서 one sample delay밖에 없는 경우에 이렇게 H of Z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폴 제로 플러스 여긴 폴 제로 패턴이라 나와 있으니까 폴 제로 패턴을 그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폴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는 어때요? 폴이 지금 DC에 가깝죠. 그리고 제로는 AC 쪽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적당히 로우 패스 필터다라는 거는 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정확한 게 좋으니까 우리가 대충 이 필터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Z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Z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0하고 파이로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오메가 값을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0 대입을 하면은 Z는 1 대입한 거고 여기 Z는 마이너스 1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DC 게인과 AC 게인을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라메트릭 레소네이터에 대한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 트랜스퍼 펑션이 그럴 때 지금 폴이 어디 있는 겁니까? 폴이 R, E, J 오메가 제로에 있고 R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에 있고 이게 두 군데에 있는 거죠, 폴이. 그래서 이 폴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1의 그 유니서클에 가깝죠. 그러니까 유니서클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샤프하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샤프하게 나타나고 여기 지금 오메가 제로니까 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오메가 제로에서 피크 값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피크 값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폴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게 제로면은 제로에 가깝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폴이니까 이제 인피니티로 이렇게 폭발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이 굉장히 1에 가깝게 이게 폴이 존재를 하니까 이게 그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빨리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레저네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뭐 오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행동을 우리가 바란 거니까 우리가 샤프한 필터를 바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샤프하게 되려면 이게 1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폴이. 왜냐하면 이게 폴이 이쪽 위치로 왜냐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피크가 굉장히 심하게 튀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폴이 가까우면 1에 가까우면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건 앞 페이지에 있는 그 세컨 오더 필터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뭐 구현하느냐? 이건 이제 Direct Form Realization이고요. 이거 뭐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필터를 이거는 지금 Magnitude Response를 본 거고 오른쪽은 Impulse Response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뭐 Parametric Equalizer Fil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전 거는 그 오메가 제로라는 프리퀀시에서 그 오메가 제로 프리퀀시 아니면 다 그 리스폰스가 다 0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1이라는 리스폰스를 계속 주고 싶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메가 제로라는 프리퀀시는 이렇게 크게 값을 주고 싶지만 거기는 많이 게인을 주고 싶지만 다른 프리퀀시 쪽에서는
대부분 1이라는 리스폰스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폴에다가 조금 작은 위치에다가 여기다 0를 이렇게 박아놔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갈 때만 이게 굉장히 이 비율이 그러니까 그 이 폴에 의해서 이렇게 팍 튀지만 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디스턴스나 이 디스턴스나 그게 그거가 되죠. 그리고 이 디스턴스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폴의 이펙트나 지로의 이펙트가 같기 때문에 그게 다 그냥 약분이 돼 버려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부스트가 아니라 컷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0하고 폴의 위치를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 0하고 폴의 위치를 바꿔주면 오히려 이 오메가 0라는 프리퀀시에서 오히려 컷을 해버리는 그런 필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DSP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샘플링 레이트가 지금 600Hz다. 600Hz다.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가 지금 600Hz인 상황이고, 근데 이게 60Hz 그 파워 프리퀀시, 그 전력 쪽에서의 그런 인터페런스 노이즈가 생기고 그것의 하모닉스 성분, 그것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60Hz, 120Hz, 180Hz, 뭐 240Hz 이런 그 하모닉 성분 노이즈가 심하다. 그래서 너치 필터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 프리퀀시 쪽을 이렇게 잘라내는,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이런 거, 이런 게 너치 필터거든요. 그래서 그 하모닉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혀 그 날려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플랫한 리스폰스를 갖는 필터를 디자인해라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샘플링 레이트가 600Hz니까 그 나이키스트 샘플링 그 페어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샘플링 프리퀀시를 지금 600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프리퀀시가 어떤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가 됩니까? 그 컨티뉴어스 타임 어떤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300Hz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300Hz가 사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파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 필터에서 제일 높은 프리퀀시 파이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파이에 해당되는 게 300Hz예요. 300Hz. 그러니까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그 하모닉스 성분은 지금 60, 120 뭐 이런 식으로 쭉 없어지는 거죠. 60, 120, 180, 240, 300까지 그것만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뭐 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디지털 필터를 디자인하는데 어떤 식으로 디자인한 거냐면은 이게 그 5분의 1인가요? 그래서 5등분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60Hz 해결된 거예요. 120, 180, 240 해가지고 300까지 그렇게 지금 제거를 한 거예요. 근데 remain flat하게 되려면은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거의 폴하고 지로 위치를 같은 각도에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각도에 놓는 테크닉을 쓰면 된다. 이렇게 같은 각도에. 어차피 아래쪽은 그냥 켤레복소수니까 위에다 같이 박았으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고 위에 쪽만 잘 디자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너치 필터 형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유닛 서클에다가 0를 먼저 바깥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면 되겠죠. 0를 넣고 그 다음에 폴은 아주 가깝게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메가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 0를 만날 때마다 0이 되는 거죠. 여기 0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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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파이거든요. 디지털 프리퀀시로. 근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300Hz라고 했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 FS,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600Hz로 잡은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은 프리퀀시를 아무리 크게 잡아봐야 300Hz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구별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폴지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게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좀 더 다른, 좀 더 일반화시킨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래서 이것도 뭐 비슷하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FS가 아까 뭐였었죠? 600Hz짜리였나요? 600Hz짜리고,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 프리퀀시예요. 샘플링 레이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 성분을 없애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러면은 제가 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날로그 시그널의 최대 주파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Hz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얼추 봤을 때 10분의 1로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필터가 되는 거죠? 이 30Hz의 하모닉 성분들, 그 성분들을 전부 다 잘라내는 어떤 디지털 필터를 설계한 거예요. 30Hz, 60Hz, 90Hz 뭐 이런 거를 다 잘라내는 디지털 필터를 설계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폴 제로 패턴을 만들면 되고, 이것을 그냥 수식으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만들었던 그런 필터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부탁을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DC 쪽하고 여기 DC 쪽하고 AC 쪽, 가장 높은 프리퀀시하고 가장 낮은 프리퀀시 쪽은 잘라내지 마라 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거죠. 잘라내지 말라고 하려면은 여기 폴 제로 플롯, 여기 폴 제로하고 여기 폴 제로를 없애버리면은 그걸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AC 게인하고 DC 게인은 1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다른 형태의 디지털 필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분을 굉장히 증폭시켜봐라. 여기 0.1, 0.2, 0.3, 0.4 이쪽 부분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플랫하게 1이라는 리스폰스를 주는 그런 필터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항상 1이라는 리스폰스를 주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폴 제로 플러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폴 제로가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야 대부분 1을 줘요. 리스폰스가. 근데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에서 지금은 폭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유니서클에 누가 가까워야 돼요? 이 폴이 가까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폴을 이렇게 가깝게 아주 전진 배치를 시켜 놓으면 유니서클에 굉장히 가깝게. 아까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아까 그 0으로 만들 때는 아예 0를 어떻게 돼요? 유니서클에 그냥 박아버렸죠. 그러면 유니서클에 돌아다니면서 아예 그냥 0이 돼 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그 폴을 거기다 받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폭파하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이 확 커져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아주 가깝게 폴을 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폴을 굉장히 가깝게 유니서클에 배치를 하면은 그 프리퀀시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값이 커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1을 유지하는 그런 필터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너치 필터, 그래서 어떤 특정 프리퀀시 그 뭐 30Hz, 60Hz 이런 걸 다 죽여버리는 거 하고, 30Hz, 60Hz, 뭐 90Hz 이런 파트를 오히려 피크로 해주는 필터를 우리가 피크 필터라고 했네요. 여기서 너치 필터, 피크 필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콘 필터라고 합니다. 왜냐면 비처럼 생겼죠, 그죠? 이렇게 이 비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지금 너치 필터고요. 너치 필터고, 그 다음 거는 뭐였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 피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 그렇죠? 여기 피크가 이렇게 있고, 이런 필터였었죠, 그죠? 이런 필터.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건 너치 필터라고 하고, 그렇죠? 어떤 특정한 주파 성분을 다 죽여버리는 거, 이렇게 죽여버리고, 여기는 오히려 그 성분만 엄청나게 살려주는 거, 요거 이제 피크 필터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콘 필터다. 왜냐면 비처럼 생겼기 때문에 콘 필터라고 하고, 이 너치 콘 필터는 그 피리어딕한 인터페런스 30Hz, 60Hz, 90Hz 이렇게 피리어딕한 거, 그런 거 캔슬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주로 그 파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60Hz의 멀티플들이, 하모닉스들이 많이 노이즈가 섞일 때 이제 그거 제거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피크 콘 필터는 이거는 결국은 어떤 주기적인 어떤 그 프리퀀시 하모닉스들 성분들을 오히려 인핸스 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증폭시켜서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은 그 디지털 리버브 프로세서 만들 때 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리버브 언제 쓰냐면, 이게 그 기타 이펙터들 중에서 그 리버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잔향 주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 홀에서 이렇게 뭐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벽을 튀겨서 들어오거나 뭐 천장을 튀겨서 오는 사운드처럼 이렇게 그 소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을 한다. 다음으로 커버할 거는 디컨볼루션인데요. 디컨볼루션은 뭐 인버스 필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H of Z라는 어떤 필터를 이미 거쳐 갔을 때 그거를 그 이펙트를 널링하고 싶다,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필터, 인버스 필터를 만들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그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로 이제 복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그널을 어떻게 복원할까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신호 처리에서는 그때 이제 인버스 필터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채널 이퀄라이제이션 어쨌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널이 어떻게 어떤 짓을 하면은 그 채널의 한 짓을 다시 복원하고 싶으면은 그것에 역함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트랜스퍼 펑션에서는 캐스케이드로 붙이면은 그게 곱하기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h 이퀄라이저 이거를 우리가 원래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 분의 1로 잡아주기만 하면은 이전에 했던 그런 시스템에서 벌어졌던 일을 널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은 뭐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디지털 보이스 트랜스미션에서 뭐 채널에서 나쁘게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복원시킨다거나 아니면 룸이나 어쨌든 자동차에서 어떤 그 자동차 안에서의 오디오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어쨌든 벽이 어디서 튀기고 자동차 지붕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퀄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근데 그 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한다면은 이퀄라이저가 오히려 이제 앞서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음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동차의 그 좌석 위치라든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반사파의 효과를 아예 없애버리려면은 아예 뭐 이퀄라이징을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디오에서 어떤 뭐 홀에서 그러니까 어떤 콘서트 홀에서 듣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싶다. 근데 지금 나는 사실은 룸 안에서 듣고 있다. 그러면 방 안에서 듣고 있는데 마치 콘서트 홀에서 듣는 것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DSP 프로세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파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방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방 안에서의 그 어떤 뭐 벽에서 튀기고 바닥에서 튀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필터는 항상 원래 있는 거잖아요. 이 필터는. 그러면 이 필터 특성을 미리 알아서 그것을 죽여버리는 그런 인버스 필터링을 앞에 해줘야 되고 미리. 그 다음에 여기 홀의 이펙트를 만드는 홀 이펙트를 콘서트 홀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그 트랜스퍼 펑션을 또 곱해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DSP 프로세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거는 서로 캔슬레이션 되니까 결국은 마치 나는 콘서트 홀에 들어가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버스 하는 거는 역함수로 인버스 필터링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스테빌리티 문제가 있고 하나는 노이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문제는 뻔한 게 일반적으로 그 트랜스퍼 펑션은 어떻게 돼요? 폴이 유니서클 안에 있죠. 근데 제로 위치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버스 필터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 분모가 뒤집히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제로에 있던 게 폴이 돼버리겠죠. 근데 이게 제로 위치가 예를 들어서 유니서클 바깥에 나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시스템에 그 제로 위치가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폴이 유니서클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네, 그러면 그건 언스테이블하니까 우리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제고 하나는 그 데이터 자체에 이제 노이즈가 섞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노이즈가 섞인 걸 받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XN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 H의 인버스만 하면 어떻게 돼요? H의 인버스만 하면은 이 죽여버릴 HN은 없애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XN은 여기서 이건 해피한데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XN을 복원을 했어요. 원래 인풋 시그널을 복원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노이즈가 이상한 노이즈로 여기 남죠, 그죠? 예, 그래서 노이즈는 제거가 안 된다. 왜냐면 노이즈는 그럼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시스템은 세상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노이즈의 밴드가 뭐 완전히 다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밴드 노이즈, 즉 내가 원하는 신호 안에 들어온 노이즈는 제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V-N이라는 이상한 노이즈가 생겨서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골치 아프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인버스 필터를 만드는 예제인데요. 그래서 H of Z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때 인버스 필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럼 HG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이제 분자분모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얘는 지금 스테이블 하죠. 그죠? 예, 왜냐면 폴이 한 마리 있는데 그게 유니서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폴이니까 X를 적읍시다. 여기 0.5. 그죠? 예. 그러니까 유니서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뒤집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어 놓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제로가 어디 있었죠? 제로가 1.25에 있었네요. 그죠? 여기 제로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인버스 필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폴0 위치가 바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폴이 있고 여기 제로가 있게 돼 버리죠. 근데 여기 폴이 지금 어떻게 돼요? 유니서클 바깥으로 나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는 희생을 할 수가 없다. 스테빌리티를 희생한다는 얘기는 이게 폭발해 버리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이쪽 안쪽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그 유니서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시퀀스가 어떻게 돼요? 커절이 안 되고 엔티 커절이 되죠. 그래서 엔티 커절이 돼서 이 인버스 시스템에 그 인버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엔티 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엔티 커절인데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딜레이를 잔뜩 줘가지고 밀어버린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리스폰스가 엔티 커절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h of n이 지금 h h of n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구현을 할 때 이 더 있는 거 그냥 잘라버려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이게 도미넌트하다 4개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4개를 여기다 가져와. 여기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딜레이를 4만큼 딜레이를 줘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4만큼 쉬프트를 해.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은 4만큼 기다리면 되는 거죠. 4만큼 기다리면 잘 이게 인버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역함수를 구현을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돌려줘요. 대신에 정확하진 않지. 왜냐하면 이 파트를 이 엔티코설 파트 중에 이쪽 그 에너지가 작은 파트는 여러분들이 다 무시해 버렸으니까 정확하게 인버스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 정확하게 인버스를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준다라는 거죠. 지금 뭐 한 거냐면 엔티코절에 있던 거를 코절하게 바꿔준 거죠. 그쵸? 예, 근데 엔티코절 시퀀스가 왼쪽으로 계속 길게 가면은 그거를 코절 시퀀스로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h 틸다에 그 n이라는 걸 잡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야. h 인버스가 그렇죠? n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어떤 여기 마이너스 d라는 걸 잡아가지고 이쪽 파트는 그대로 살리고 그죠? 이쪽 파트는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죽여버려라 라는 거죠. 이게 0을 세팅했다라는 건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고 그래서 요것만 나중에 이렇게 밀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H 인버스를 만들 때 이제 폴이 그러니까 유니서클 바깥에 지금 폴이 있는 거죠. 유니서클 바깥에 폴이 있는데 뭐 이런 폴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서클에 가까운 거, 유니서클에 가까운 폴이 얘가 그 이 디케이를 조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엔티코설 시퀀스가 이렇게 디케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디케이를 하잖아요. 엔티코설 시퀀스 여기 이렇게 디케이를 할 수도 있고 엔티코설 시퀀스가 디케이를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급격하게 디케이를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 급격하게 디케이를 하냐? 네. 그러니까 이게 유니서클에 가까우면은 급격하게 디케이를 안 했었죠, 그죠? 왜냐면 유니서클에 가까울수록 디케이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P의 뭐 n승인데 이게 P가 이게 1에 가까워지면 디케이를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 nearest to circle, 유니서클이에요. 네, 그런 폴들이 사실상 디케이 타임을 조정을 한다. 걔가 디케이 타임을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그 걔가 이제 그 제로로 빨리 컨버지를 하질 않는다라는 거죠. 유니서클에 가까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버스 필터를 구현을 할 때, 그러니까 폴이 예를 들어서 유니서클에 굉장히 가깝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인버스 필터는 구현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디케이를 해야 이거 무시하고 그냥 딜레이 해가지고 쓰자라고 하는데 이게 폴이 유니서클 바깥에 나갔는데 실제로 유니서클에 굉장히 가까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빨리 페이드아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구현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